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오늘 약간의 흔들기, 하지만 오늘도 고점을 갱신해보고 그런 모습을 코스피에서는 나오고 있죠. 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거의 불꽃 로켓쇼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완전히 좀 쏠려져 있고,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신고가, 미국 시장 자체가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대단하죠. 다우도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나온다 하더라도 논리는 그거예요. 제가 어저께 강조를 드렸던 만큼 논리는 그겁니다. 코땡땡이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200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을 코앞에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직전에, 수능의 거리두기가 낮아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거리두기가 좀 급하게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더 급하게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수능이 12월 3일인가요? 이제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급하게 1.5단계 뭐 내지는 2단계로 이렇게 툭 올려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줄어들긴 하잖아요. 확실히 거리두기를 해놓으니까 줄어들긴 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뼈 빠지는 고생을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 공부하면서 올해는 얼마나 더 힘들고 학업 성취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 인생을 가름짓는 단 하루의 시험으로 많은 부분이 또 갈려버리기 때문에, 그죠?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에 참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최소한의 실력을 발휘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실력만 제대로만 발휘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리두기는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도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움직임에 상승이 나왔던 것은 역시나 이제 모더나가 발표가 드디어 나왔는데, 모더나의 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그냥 뭐랄까, 어쨌든 좋을 거다라고 해서 하루 전날 올랐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발표하면서 더 올랐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올라갈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코땡땡이 이 감염자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죠?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쇄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실물 경기적인 부분을 이제 증시가 따라간다라면 하락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지금은 코땡땡이 때문에 힘들 거니까 돈을 계속 풀 거야 라는 기대감. 돈이에요. 결국엔 돈,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신을 갖는 그런 상황들. 결국에 아무리 돈을 풀어도 여기서 실물 경기로 돈을 풀 수 없는, 왜? 회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 대출을 못 해주고, 대출을 신용 등급이 매우 높은 사람들 내지는 신용 등급이 매우 높은 기업들한테만, 오죽하면 워렌 버핏한테 돈을, 회사채를 매입을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그냥 그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만 지금 돈 빌려주는 거예요. 현대차. 그러니까 참 웃기죠. 그래서 실물 경기 쪽으로는 돈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이것들이 금융시장까지 흘러 들어와서 계속 상승을 시키고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심각해도 괜찮아. 심각하면은 경제 봉쇄하면은 연준이 뭐 해주겠지.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해주겠지. 이제 이 부분이고, 이걸 대놓고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뉴스에서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뿐이지 대놓고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우와, 화이자에서 우와 90% 효과 이상의 백신 나왔다. 딱 일주일 지나서, 화이자가 지난주 월요일날 그런 식의 이제 나왔는데, 일주일 후에 모더나가 또 백신을 발표하는데, 이 오늘 모더나 백신 발표의 느낌은 뭐냐면, 마치 유치원생들이, 야,
야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우리 엄마는 너희 엄마보다 더 이쁘게 생겼다. 우리 아빠는 너네 아빠보다 젊다. 우리 아빠가 머리가 더 많이 까졌다. 이런 자랑하는 것 같아. 우리는 몇 평이다. 우리 집 차는 몇 cc다. 이거 자랑하는 것 같아. 뭐냐면 화이자에서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모더나에서는 마치 모든 게 다 화이자보다 난 더 나아를 어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모더나에서는 우리는 94.5인데 이러고 94.5% 효과 있는데 이러고 화이자가 영하 70도 그죠? 영하 70도의 냉동 보관이 우리는 냉장 보관으로 되는데 일반 집에 있는 냉장고도 된다. 이죠. 2도에서 한 5도 정도, 7도 정도 여기 보관도 되고 얘 이제 화이자에서 만든 건 5일 정도 유통 기간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는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지금 5일 정도의 이 70도 요 부분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면 사실 미국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캐나다 이런 정도 선진국으로만 정확하게 그렇게만 돼야 될 건데 모더나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30일이고 냉장에서 된다라면 중진국 혹은 완전히 무슨 후진국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국가들이 야 그러면 우리는 화이자한테 선 계약을 할 게 아니라 모더나랑 선 계약을 해야겠구나. 이제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공개는 별로 없이 모든 게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낫다. 우리 게 더 낫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백신 효과가 지금 상황에서는 70% 이상만 나와도 대단한 거고 80% 이상에서는 그 이상은 의미 없어요. 90%든 95%든 어쨌든 효과 엄청나게 좋은 거네거든요. 둘 다. 근데 굳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수치나 마치 너의 약점은 이거지 우리는 그거 된다 이런 그런 부분들 하여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선 계약을 따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18만 명 이렇게 미쳤죠. 정말 미쳤죠. 어쨌든 1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유럽도 프랑스에 이어서 오스트리아도 지금 전국 봉쇄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 나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비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이 바이러스의 아무래도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무겁죠, 얘네들이. 근데 건조해버리면은 이 침이 마르고 이 바닥에 떨어졌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온풍기다, 열풍기든 에어컨이든 뭐든 바람에 휙휙 금방 날아가고 특히 이제 또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겨울에는. 어쨌든 추워질 때는.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좀 얘네들이 멀리 둥둥둥 떠다니는 시간도 길어지는 얘네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죠.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몸의 체온 온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시장 반응은 뭐예요?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시장 반응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 페라리 타시는 여기 우리 스님도 계시네.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데는 한계점이 있겠지만 한계점을 나름대로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렇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제 상승이 너무 오버슈팅 정도로 좀 본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그쵸.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방향성은 모르겠어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이러이러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러이러하니까 내려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오늘은 뭘 크게 안 했습니다. 오늘은 뭘 크게 안 했고요. 정말 뭘 크게 안 했어요. 오늘은 그냥 하루 어제 시세가 워낙 크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영상에 시장이 오르는데 왜 콜이 마이너스고 시장이 떨어지는데 왜 풋이 마이너스인가 내지는
콜도 풋도 둘 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예, 콜도 풋도 둘 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왜 시장이 웃긴다, 왜 이래도 오르고 왜 시장이, 제가 이제 요 영상이 있죠? 여기 투자 레시피에 시장 상승에 왜 콜 가격이 안 오르죠? 예, 라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겁니다. 왜냐면 오늘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콜도 마이너스고 풋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뭐야, 왜 이래? 콜은 마이너스, 뭐 풋은 뭐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요 콜들도 마이너스고 풋들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왜 그러냐면 일단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원체 풋이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중에 오늘도 플러스를 냈었잖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하락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풋은 계속 빠지던 대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지수가 뭐 엄청 마이너스로 훅 갔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거고요. 콜은 어제 너무 시세가 컸어요. 어제보다 진폭이 줄어들면 얘네들은 어쨌든 진폭, 변동성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변동성이 적으니까 콜도 풋도 둘 다 마이너스를 들어가는. 그래서 어제 콜 시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콜이 빠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래 정상입니다. 예. 왜 이러지? 왜 불합리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그거 한번 봐보시면 무슨 논리인지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될 게, 혹시라도 ELW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한국 FN77이라는 콜이 막내 콜이에요. 얘보다 더 싼 콜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놈이 어제 350원까지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을 이제 눈여겨보냐, 그러면 가격대가 사고 팔고가 좀 쉽고 거래량이 좀 많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뭐 한두 명이 같이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야 되고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약 250원에서 350원 사이에 있는 걸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단타 매매, 특히 단타 매매할 때는 선호하는 편인데, 대신에 이게 막 500원, 600원, 700원 가면 갖고 있는 것도 이제 팔 시기예요. 원래는 특히 800원 넘어가면 그런데 얘는 이제 막내야. 더 이상 거래가 되는 그 더 싼 콜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실제로 이제 더 추가 상장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콜이 아니라 풋에서 지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보통 ELW 상장은 3개월 전에 미리 해놓는데 미리 해놓고 추가로 하지 않아요. 지금은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추가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렇게 폭락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막내 풋이 무슨 4,000원까지 쳐 올라갔어요. 4,000원을 사겠어요? 200원, 300원짜리 사서 쉽게 매매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고 익숙한데 4,000원짜리 쫓아가서 사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시장이 미치면 그냥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화이자 백신, 뭐 모더나 백신 이런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뭐 이치에는 맞지 않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옵션표를 보면 일단은 이번에는 옵션보다는 선물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12월이 이제 동시 만기이고 선물도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이 더 중요한데 선물 총량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옵션만 봤을 때에 외국인들만 보면 여기에 좀 덩어리가 져 있죠. 콜옵션에 여기가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2650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냐는 몰라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두 단계만 올려도 지금 얘네 가격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풋을 보면 풋은 골고루 그냥 쫙 깔아놨어요. 콜은 그렇게 안 해놨죠? 콜은 그렇게 안 해놨는데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기어이 여기까지 한번 쳐 올려. 어쨌든 다음 만기까지 시간이 꽤 있잖아요. 12월 10일이니까.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기어이 한 번은 쳐 올렸다가 그 다음에 폭락을 줘버리면 이것도 먹고 나중에 요거까지 다 쳐먹을 수 있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렇게 내지는 이제 이쪽 한쪽을 요거를 덩어리를 포기를 하고 풋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거 왕창 크게 먹어가지고 얘네들 손실 나는 걸 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옵션만 가지고 수익을 논할 수는 없어요.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고 그다음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옵션표를 봤을 때의 현재 외국인들의 요 부분이 이렇게 덩어리 젖어인 게 있더라 하는 거. 요 이상은 안 올리겠다. 이 이상은 없어. 이 이상은 안 올라간다 라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렇게만 된다 해도 코스피도 신고가를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2018년도 2607이 신고가니까 기어이 나 이번에 신고가 냈다가 죽을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다라면 막내 콜이 얘를 이제 깡통을 낼 각오를 하고 꽝이 된다라는 각오를 하고 어쨌든 소액이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쯤 왔으면 여기서는 합성 전략을 한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합성 전략, 양매수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깡통이 날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에 와서는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얘가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얘를 약간을 좀 매수를 해놓는다면 그것을 해지를 걸 수 있을 만한 풋도 필요해요. 양매수니까 양쪽을 사보는 부분이고 이 전략은 이겁니다. 이 전략은 제 영상 중에서 ELW 옵션 합성 전략 무조건 수익 내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요거 있죠. 요거를 보시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콜이라는 종목을 얘를 100만원어치 매수를 했다. 그 다음에 풋이라는 종목도 100만원어치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느 한쪽이 수익이면 어느 한쪽은 손실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가 수익이면 하나 손실이에요. 아니 이거 수익이고 이거 손실이면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는 수익이 무제한으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100%가 최대 손실이죠. 더 이상 원금 이상의 손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 손실 나면 100만원 까먹는다는 뜻이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 수익이 100%가 아니라 200%도 아니고 300, 400, 500, 600, 1000%, 2000%도 수익이 납니다. 우리도 뭐 2000%까지 수익을 내봤으니까.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에서 100만원어치 사놓은 게 지금 수익이 1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풋이 100만원이 그대에 동시에 100만원 까먹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최악의 상황에 이 풋이 100만원을 손실이 난다고 치고 100만원을 까먹는다 하여도 콜이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주면 즉 110만원 수익이면 나는 최종 10만원 수익. 그죠? 얘가 200만원 수익이면 나는 이 100만원 까먹은 게 있으니까 총 100만원이 수익이 되는 거죠. 얘가 100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버리면 나는 요 손실난 100만원을 제하고 900만원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 모더나까지 백신 기대감을 만들어서 시장 반응이 나왔고 시장 반응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게 뚜렷하게 올라가는 모습만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어쨌든 SK하이닉스가 힘쓰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삼성전자도 좀 아침에 플러스 부분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는 아닐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제 빠졌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그거 요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긴 있으니까 일단은 뭐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대한항공 제외한다 하더라도 호텔신라랄지 이런 것들도 뭔가가 좀 크게 가는 부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은 이제 반영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안 되는 거 잡지 말자. 지금 하나투어도 뭐가 됐어요? 하나투어가 업계 1인데
지금 전 직원 무급 휴가 들어갔죠. 무급 휴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해고 정리에 다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업계 1위가 그 정도 됐으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싸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호텔 신라를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하나투어처럼 정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아직까지는 버티겠지만 어떻게든 버틸 생각이겠지만 안 될 수 있죠. 겨울에 누가 여행을 가요? 겨울에는 누가 여행 어디로 가요? 겨울에는 보통 일본 온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나라로 가잖아요. 동남아 쪽으로 주로 여행을 가잖아요.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데를 가지. 겨울에 누가 국내 여행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 여행객도 이제는 이 코땡땡이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스키장 상품을 하나투어에서 뭐 팔아갖고 돈이 얼마나 돼요? 예?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뭐 하나투어나 이 여행 관련된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대한항공 항공주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원화 강세가 원체 또 나오면은 비행기 같은 거 달러로 빌렸잖아요. 달러 빚이 많은 국가 기업들은 원화 강세가 되면 그 이자 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경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 운송이 안 되면은 화물 운송이라도 좀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그걸 하지만 여행 쪽은 완전히 꽝이 될 수는 있을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얘기가 어쩌하다 길어졌는데, 일단은 요거를 전략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어느새 오다 보니 3개월 전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뭐 판단을 못 했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콜이 지금 막내 콜이 벌써 300~400원까지 300원대까지 와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기서는 합성 전략을 써볼 수는 있고, 다만 합성 전략은 이해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 한쪽으로 또 쏠려도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에 이제부터 폭락이 들어오겠지, 나는 풋을 왕창 더 살 거야, 이런다거나, 아니야, 저거 아까 그럴싸했어, 외국인들이 그러겠지, 요거를 뭉터기 수익을 이거를 포기를 할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기어이 먹고 끝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개인들한테 수익을 그렇게 먹여주지 않아요. 거기서 까딱 더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개인들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창 올리진 않을 것 같아,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풋을 왕창 팔아놨어요. 그쵸? 그냥 요거 박살내버리면은 개인들 이거 죽어나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빠지는 것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 내일 오전 중에는 한 번 정도 어쨌든 마이너스, 만약에 내일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출발한다 하더라도 장중에는 살짝 땡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바이백이 1조 5천억인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 땡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조금 단타를 막 신나게는 못했어요. 어제는 막 계속 콜 들어가서 신나게 먹었거든요. 어제 39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30% 사서 넘어왔는데 38 추가 매수, 37 추가 매수, FN 78 추가 매수 하면서 뭐 아주 콜로 왕창 먹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 안 했어요. 저는 오늘 벌어놓은 거 괜히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오늘 둘 다 마이너스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콜도 풋도 둘 다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침부터 요단강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이제 겁을 좀 주면서 좀 매매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죠. 제가 이야기한 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좀 조심히 대응하면서 저는 풋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요, 이런 날 안 사요. 요날 사야지 실력자 같죠. 저는 이날 안 삽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사요. 저는 요날 샀으면 죽었고요, 요날 샀어도 죽었고, 요날 샀어도 죽고, 요날 사도 죽어요. 그러니 오늘도 풋을 왕창 사서는 안 돼요. 다음 날까지 보고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에 합니다. 그렇지, 절대로 첫째 날 풋 지르지 않습니다. 그건 초보자가 하는 거예요. 둘째 날 판단하는 거예요. 둘째 날. 그래도 수익은 충분합니다. 그쵸? 하루 잠깐 흔들었다고 풋을 지르면 죽어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은 상승을 지금 우리가 몇 번 경험하죠? 최근에 3번 경험하죠?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폭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고, 그 이제 올라올 만큼 쉬었다가 여기서 왕창 땡기기,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뭐 선물 안 주려고 하니까 폭락했다가 또 다시 횡보했다 쫙 땡기니까는 팍 주저앉고 쓱쓱쓱 거리다가 이번에 3번째 1, 2, 3. 예, 그 다음에 이게 어찌 하다 보니 이제 코스피의 전 고점에 거의 다다라가는, 그죠? 거의 다다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명목상으로도 이까지 거 조금만 더 땡겨서 신고가 내버리지, 뭐 미국도 신고가니까 신고가 내버리고 죽일 수도 있고 못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넘어갔다가 죽든지 넘어가기 전에 죽든지 한번 밀리기는 할 거예요. 밀리기는 할 겁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 12월 달은 12월 미리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12월은 만기가 12월 10일 만기가 지나고 나면 1주 2주 안에 승부를 보고 수익을 내고 끝내야 돼요. 12월은 그건 제가 12월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얘기는 누군가에게, 그냥 주식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되시거나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2달 동안 유료 회원으로 계시면서, 그죠? 전문가한테 했는데 지금 지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지금 다 물렸대요. 뉴딜주 관련된 종목 쪽으로 다 물렸대요. 다. 어찌 그럴 수가.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이렇게 밀릴 때는 종목이 다 밀려요. 진짜 1800개 종목이 밀렸었으니까 다 밀리고, 이거 올라올 때는 다 안 올라와요. 요 밀릴 땐 또 한꺼번에 또 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밀려서 회복이 안 된 놈이 또 밀리는 거야. 그런 상황을 계속 맞이를 하고, 올라올 때, 이거 올라올 때 누가 땡겼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게 끌어올려 버리니까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면, 그 외에 소외되지 않는 수익을 내려면, 그래서 지수 관련된 종목들, 뭐 ETF가 됐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ELW를 전문적으로 합니다만, 이런 추가 수익이 필요하다. 추가 수익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일단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주식만 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수익도 아니고 계좌가 손실나 있는 상태다라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주식 투자를 그만두시는 쪽을, ELW 매매를 병행하시는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식 투자 자체를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그만두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사업을 하세요. 그럴 바에는 소액 투자로 가능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배달, 포장, 택배에 관련된, 그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판매가 가능한, 아니면 무인 판매. 옛날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때 막 인형 뽑기 무인 판매점 있잖아요. 인형 뽑기 이렇게 뭐 찡찡 해갖고 이렇게 인형 집어가는 거. 한때 붐이 일어나니까 장사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 차린 사람이 하나 하지 않고 2개, 3개까지도 차리고. 그래가지고 막 포르쉐 타고 다니다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포르쉐 반납하고 막 포르쉐를 타니까 그러지. 우리 저 혜민 스님처럼 페라리 정도는 타줘야지.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데 페라리가 너무 빠르니까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보였을란가 모르시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고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 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가 과연 나랑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맞는다, 난 끝까지 이걸로 해볼 거야 한다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비가 필요해요. 주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한번 병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